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사 이직이나 회사 관련해서 영상을 더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회사들을 다녔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금 아시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다녔던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였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은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였고요. 이 회사는 만 2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회사는 일단 어떤 회사냐면은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고 샌디에고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반도체 장비를,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인텔 이런 곳에 팔고 유지보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엔지니어를 다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라고 불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을 고객으로 두고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대학교 내내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기대가 엄청 컸어요. 기대가 엄청 크다 보니까 실망도 엄청 컸습니다. 그 캐나다 이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혹은 워홀을 할 때 언젠가 다시 캐나다에 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빨리 실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연봉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주니어였는데 연봉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오버타임을 많이 했고 밤에 근무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급은 낮았는데 그 밤에 일하다 보면 뭐 1.5배, 2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금을 많이 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캐나다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죠. 단점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데, 제가 아직 그 회사에 연락하는 선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조심스럽지만 단점은 빈칸으로 두겠습니다. 단점은 빈칸으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영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코딩 학교를 갔어요. 1년짜리 코딩 학교를 가고 1년을 다녔고, 캐나다에서 처음 직장을 구한 게 청소기 회사였습니다. 청소기를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 다이슨처럼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청소기를 사서 파는 회사였어요. 유통회사였죠. 그리고 여기서 청소기는 그런 가정용 청소기보다는 그 커머셜 청소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청소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팔고 유지보수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닌 이유는 영주권 때문인데요. 제가 코딩 학교를 나왔으니까 코딩 잡을 바로 구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주권을 지원할 때 저는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경력을 올렸어야 했고, 한국에서 2년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해야지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비 회사를 다녔으니까 캐나다에서 장비 회사, 전자기기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는 되게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엔지니어도 4년제 학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반도체 장비 회사는커녕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비슷한 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를 찾았고, 이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용이 되었을 때는 서비스 테크니션이었어요. 청소기를 고치는 역할로 고용이 되었는데, 한 달 만에 롤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솔로 풀 예정인데, 원래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그 자리를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 롤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2년을 다녔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나이스한 동료들.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도, 한국 회사도 동료들이 나이스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군. 장점은 영어 실력, 영어 활용. 했던 일이 뭐냐면은 고장 신고를 받아요. 근데 뭐 삼성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베이, 뭐 이런 회사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장비 고장 났다라고 전화가 와요. 뭐 백화점이나 뭐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B2B였던 거죠. 그럼 그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서 테크니션을 디스패치하고, 테크니션이 뭐 그
평가하고 나서 어떤 파트가 필요하면 파트 오더하고 파트 갈아 껴서 고치고 어떠한 거 어떤 게 고장나서 어떤 걸 고쳤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들었고 어떤 파트를 썼다라고 이렇게 견적을 내고 레포트 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까지 해서 단점은 여기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이 바쁨. 너무 바빠서 맨날 점심을 2년 동안 거의 점심을 2시에 먹었습니다. 하루에 할당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점심에 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일이 바빴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는 연봉. 왜냐면 이게 어쨌든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셀러리 레인지가 되게 좁고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인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 연봉 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엔지니어 타이틀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온도 센서 회사입니다. 테스트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직을 하게 된 곳은 캐나다에 있는 온도 센서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맘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었습니다. 유행인지 아니면 제가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의 그 젊은 그 열정과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뽐뿌 가가지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가 많다라고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환경이 저를 놓고 싶었고, 그래서 단점은 일이 바쁨, 일이 많음. 이것도 비슷하네. 예, 비슷했습니다. 일이 많고 연봉도 그닥이었습니다. 오르긴 했으나 그닥. 왜냐면 어쨌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돈을 벌 때가 아니었고, 직원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너한테 많이 돌려줄게 라고는 약속을 했지만, 제가 스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구두 약속이었으며, 그게 언제인지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장점은 뭐냐면은 정말 이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게 테스트 역할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재료공학을 하는 박사분이 있었고, 메카니컬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각각 파트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이거 해달라 저 사람이 저거 해달라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뭔가 되게 단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오토메이션을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그 회사에서. 그리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만들면은 그게 모두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제가 만들면은 다음날부터 모두가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니까. 왜냐면 그걸 만들 사람이 많지 않고, 덕분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계로 들어왔다. 이게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계가 좋잖아요. 장점은 재택근무.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싫다 그러면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엔지니어마다 셀러리 레인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봉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SDET, 한국에는 SDET이 잘 없는데 QA, 오토메이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일단 디벨로퍼가 아니니까 어쨌든 뭔가 실제 연구개발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건 제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4군데 회사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1, 2, 3, 4, 5, 6, 6년을 다녔습니다. 다음 회사는 어디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다닐 거예요. 2년을 채울 거고 혹은 그 전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족하니까. 제가 몇 달 후에 연봉 협상 1년이 됐으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데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에 얼마나 남을지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한국 회사 다닐 때는 연봉이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이직 겸 이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워라밸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런 게 만족되어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결국 또 이렇게 돌고 돌지 않을까. 저는 제가 신입사원 때 이직을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또 앞으로 이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직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각각 그 인더스트리나 각각 그 롤에서 갖고 있던 불편한 점 그리고 장점들에 대해서 영상을 더 앞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혹은 다음 영상이 기대되거나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